이조은 학생, 네. 예, 오셨고요. 황리 학생, 네. 황리 학생 오셨어요? 예. 박태호 학생, 예, 오셨고요. 신현민 학생, 안 오신 것 같아요. 백승환 학생, 오셨고요. 라우석 학생, 네. 예, 오셨어요. 약간만 큰 소리로 좀 해주세요. 잘 안 들려요? 네. 네. 강현준 학생, 네. 예. 김태정 학생, 안 오신 것 같아요. 신윤성 학생 오셨네. 어우, 감사합니다. 네, 이미연 학생, 네. 예, 오셨고요. 이민서 학생, 안 오신 것 같아요. 화면 공유하고 있는데 보이시죠? 예. 이슬기 학생, 오셨고요. 김정윤 학생, 네. 오셨고요. 박지현 학생, 박지현 학생 안 오셨어요? 네, 오케이. 박지훈 학생, 네. 예, 박지훈 학생 오셨고, 예. 이성원 학생 오셨나요? 예, 허준호 학생, 박병천 학생, 예, 오셨고요. 김윤 학생 얘기하셨고, 저한테. 예. 윤희리 학생, 네. 예, 오셨고요. 이정우 학생, 네. 예, 오셨습니다. 이정은 학생, 네. 예, 전혜미 학생, 오셨나요? 정민석 학생, 예, 이정민 학생, 이경민 학생 오셨고요. 장호진 학생 오셨고, 장호진 학생 안 계신가요? 네. 오셨어요? 네, 오케이. 서유진 학생, 서유진 학생 안 오셨어요? 염헌정 학생 오셨고, 장지훈 학생 네, 오셨습니다. 정윤수 학생 오셨고요. 정윤수 학생 안 오셨나요? 정윤수 학생 안 오셨나요? 김경민 학생, 김경무 학생, 네. 예, 김경아 학생, 예, 오셨고요. 이가은 학생, 예, 오셨고요. 윤찬우 학생, 윤찬우 오셨나요? 김나희 학생, 예, 오셨습니다. 지원원 학생, 윤현수 학생 안 오셨고요. 중간에 오셨으면 대답해 주세요. 서유진 학생 안 오셨고요. 네, 허준호 학생 안 오셨고, 이성원 학생 안 오셨습니다. 그다음 박재현 학생 안 오셨고, 이민서 학생 안 오셨고, 이민서 학생 네. 오셨어요? 예? 네. 네, 예. 왔어요. 예, 얘기하시면 돼요. 김태정 학생 네, 저 오셨고, 왔어요. 저 왔어요. 김태정 학생 오셨어요? 오케이. 네. 신현민 학생 오신 것 같아요. 맞나요? 네. 예. 대부분의 학생들이 참여를 하셨어요. 자, 이렇게 출석을 마쳤고요.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5주차 수업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설명했던 내용들 뭐였죠? 지난주에 뭐 배웠었죠?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내용 보면, 일단, 컴퓨터가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렇죠? 그래서 최근 30년 동안 우리 삶을 변화했던 것들을 살펴봤더니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컴퓨터의 영향을 받더라는 거죠. 여러분들 요즘에 우리나라가 반도체 관련해가지고 세계 시장에서 비메모리, 메모리 쪽에서 보면 세계 랭킹 1위인데요. 이렇게
반도체가 이렇게 급성장하게 된 가장 기본적인 것은 PC 영역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도 알겠지만 스마트폰 때문에 요즘에 한참 얘기하고 있는 비메모리 반도체에도 엄청나게 급성장을 하고, 그러니까 세상을 키우는 역할을 한 게 사실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컴퓨터인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자,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런 컴퓨터와 떼어놓고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하셨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컴퓨터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나? 어떻게 우리 삶을 효과적으로 사는 데 있어서 컴퓨터의 도움을 받을 건가 얘기하면서 컴퓨터와 우리의 차이점, 인간의 차이점도 같이 봤습니다. 맞죠? 맞나요? 지난 시간에 네. 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 설문도 꾹꾹 눌렀잖아요. 그렇죠? 맞죠? 제 말씀에 동의하시는 분이 있으면 채팅창에다 글 좀 남겨주세요. 아닌가? 맞나요? 아무도 대답이 없으시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많은 것들이 컴퓨터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뭐 잘 아시겠지만, 뭐 지난 시간에도 비슷한 얘기했지만, 뭐 DNA 검사라든가 MRI 이런 거 다 컴퓨터 영향이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살펴봤고요. 자, 그래서 이번 주차에 배워야 될 내용을 제가 이렇게 죄송합니다. PDF 파일을 만들었고, 이게 지난 학기에 썼던 자료를 제가 사이버 캠퍼스에다 올리지 않고 지금 구글 클래스룸에다 올릴 거예요. 이렇게 지금 올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수업 끝난 다음에 내용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배워야 될 내용이 이거예요. 컴퓨터란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면서 컴퓨터의 역사를 좀 얘기할 거고요. 컴퓨터가 어떻게 동작되는가에 대한 동작 원리, 그 다음에 비트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혹시 들어보신 분? 비트, BIT. 최소 비트 아니에요. BIT 들어보신 분이 있으면 채팅창에다가 들어보신 분들 남겨주세요. BIT, 비트예요. 못 들어보셨나 봐요? 자, 그래서 비트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컴퓨터는 실제적으로 아주 재밌게도 우리가 쓰는 그 숫자 체계를 사용하지 않고 얘는 얘 나름대로의 숫자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숫자 체계가 뭐냐면 이진수예요. 그렇죠? 그래서 10진수를 이진수로 바꿔보는 얘기도 할 거고, 그 다음에 컴퓨터 역사를 잠깐 얘기하면서 야, 왜 우리가 쓰는 10진수 안 쓰고 얘가 왜 이진수를 쓰게 됐을까? 라고 하는 내용도 잠깐 얘기해 볼 겁니다. 백승환 학생 감사해요. 비트는 정보의 최소 단위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자료를 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번 주에 여러분들 과제 나와요. 과제가 좀 있네요, 2개.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컴퓨터 이해 관련된 문제풀이를 해야 될 게 하나가 있고요. 이렇게 문제풀이를 하셔야 될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컴퓨터, 벌써 2분 제출하셨어요. 여러분들 사용해야 될 컴퓨터에 대한 것을 한번 확인한 다음에 올리라고 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2분 제출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게 이번 주 과제예요. 자, 본격적으로 수업을 들어갈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맨 처음에 교재가 없으신 분들이 가끔 있으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여기는 이 자료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컴퓨터 역사에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링크 따라가기 어려우시면 저는 어떻게 찾아갔냐면 어떻게 했을까요? 구글에서 컴퓨터 역사 딱 이렇게 해서 들어갔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저희 수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2장이에요. 교재 2장이고요.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해당되는 2장의 내용을 커버할 예정입니다. 자, 일단 화면을 공유해 드릴게요. 공유할 거고요. 지금 보이시면 보인다고 대답 좀 부탁드려요. 이상하다? 왜 공유가 안 됐을까? 보여요. 네, 아직 공유가 안 되고 있어요. 잠시만요.
공유가 안 돼. 여기 있다. 공유됐네요. 근데 보이시죠? 네. 예, 보이세요? 제 혹시 제 얼굴은 잘 보이시나요? 아니요. 제 얼굴 잘 얼굴은 안 안 보여요? 보입니다. 이렇게 하면 좀 얼굴 안 보이나요? 보여요. 지금 이 강의실 207이 그 카메라를 올려놓을 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되게 난감스러운데 잠깐 이쪽에 놔야겠다. 자, 이렇게 하면 좀 나은가요? 어때요? 지금 좀 나은가요? 아예 안 보이는데요. 아예 안 보여요? 네. 네. 아예 안 보여요? 잠깐만요. 아, 비디오 시작을 안 했군요. 제가. 지금 보이세요? 네, 보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과 배워야 될 오늘 이번 주의 수업 내용입니다. 수업 내용인데요. 자, 컴퓨터 기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컴퓨터들 다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들 주머니에 100만 원짜리 컴퓨터들 다 가지고 계시죠? 무슨 얘기죠? 여러분들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 컴퓨터 시스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컴퓨터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 내용을 좀 줄여볼 예정이거든요. 많이. 그래서 좀 가능하면 중요한 핵심 중심으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먼저 여러분들 같이 컴퓨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설명드릴 건데 컴퓨터는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다 알아두시면 돼요. 뭐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뭘까요? 하드웨어는 어때요? 눈으로 보여요. 그렇죠? 보이죠? 여러분들 컴퓨터 보이죠? 그렇죠? 그리고 하드웨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웨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릇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자, 근데 앞에 하드가 붙었으니까 딱딱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대학을 다녔을 때 어떤 것들이 많이 있었냐면 한글 많이 쓰자라고 하는 얘기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하드웨어를 뭐라고 불렀을까요? 자, 질문. 문제? 네? 글 남겨주세요. 하드웨어를 그 당시에 이게 언제였냐면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80년대 중반에 한글 사용 운동들 많이 했었어요. 그러면서 하드웨어를 본체라고 안 했어요. 본체는 순수한 한국말 아니에요. 그렇죠? 한자잖아요. 그렇죠? 본체라고 안 불렀어요. 자,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를 그때 아주 재미있는 우리말, 순수한 우리말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때 하드웨어를 뭐라고 불렀었냐면 딱딱하잖아요. 그래서 단단모라고 불렀어요. 모양을 갖잖아요. 웨어가 모양, 그릇이거든요. 자, 그럼 질문. 소프트웨어는 뭐라고 불렀을까요? 하드웨어가 단단모면 소프트웨어는 뭐라고 불렀을까요? 힌트. 맨 마지막에 모는 들어갔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답변해 주세요. 채팅창에다 답변해 주세요. 괜찮아요? 들려도. 저도 생각하는데 좀 오래 걸렸어요. 그때 우리가 뭐라고 불렀을까? 그때 한글 운동들 많이 했었거든요. 자, 아무도 대답을 못 하시나요? 백성원 학생 한번 도전해 보시죠. 다른 친구한테 물어볼까요? 그러면 장호진 학생도 한번 대답해 보시고. 이야, 비슷하게 했어요. 부들모랑 비슷한데 부들모는 아니고 부드럽다는 의미신 것 같아요. 그렇죠? 무르다. 단단하다의 반대말이 무르다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때 얘기했던 게 무른모였어요. 그렇죠? 단단모, 무른모. 나름대로 재밌었는데 사실은 사회적인 그 변화가 이렇게 사실은 수용하기는 좀 어려워서 그냥 우리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라고 합니다. 그렇죠?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 중에서 소프트웨어를 표시하는 것 중에서 본인이 알고 있는 소프트웨어가 있으면 채팅창에다가 좀 남겨주세요. 나 알고 있는 소프트웨어 좀 남겨주세요. 써주세요. 내가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저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소프트웨어가 사실은 뭐냐면 요즘 보니까 카카오톡인 것 같아요. 그렇죠? 앱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소프트웨어예요.
다들 남겨주세요. 죄송한데 다른 학생들 남겨주세요. 네. 수업 참여하시는 분 남겨주세요. 보통 같은 경우 윈도우라고 하진 않고요. 윈도우는 일반적으로 뒤에 버전이 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사용하는 것은 윈도우 10 홈이라고 하는 버전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시면 되겠어요. 오피스, MS 오피스도 있고요. 한글도 오피스 만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근이 뭐죠? 잘 모르겠다. 재밌는 거 많죠. 카카오톡 많이 쓰시네. 그렇죠? 사실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윈도우는 다 쓰실 거고요. 그렇죠? 컴퓨터가 동작되면 윈도우는 당연히 동작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그 다음 많이 쓰는 것들 잠깐 생각해 보면 사실은 인터넷 익스플로러 가장 많이 써요.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들 인터넷 탐색 다 하잖아요. 그 인터넷 익스플로러예요. 크롬이라고 하나요? 크롬 브라우저 이런 거 많이 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그리 어렵지 않게 답을 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로 구성된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로 잠깐 이동할게요. 그렇죠? 소프트웨어. 자,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모든 소프트웨어는 어떤 일을 하죠. 기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기능을 가지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명령어들로 구성되어진 것을 우리는 프로그램이라고 불러요. 한편으로 보면 뭐죠? 소프트웨어는 사실은 프로그램이에요. 다시 한번, 소프트웨어는 뭐라고요? 프로그램이 돼 있어요. 그렇죠? 가끔 여러분들 이런 거 있죠. 여러분들 가끔 뭐 영화나 이런 거 보면 뭐 사이보그 얘기 나오면서 프로그램 되어졌다 얘기 많이 합니다. 로봇. 그러니까 뭐죠? 로봇이 프로그램 됐다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해야 될 작업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명령어로 준 거예요. 그러면 로봇은 그 명령어에 따라서 일을 수행하는 거죠. 그렇죠? 여기 나왔네요. 작업 여러분들도 비슷할 겁니다. 우리 딸은 보니까 되게 그 게으른 친구인데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요즘에 보니까 자기 책상 앞에 포스트잇으로 붙여놨더라고요. 몇 시에 뭐 일어나서 뭐 하고 이렇게 쭉 적어놨더라고요. 그게 이제 뭐죠? 자기가 해야 될 것을 이렇게 정리해서 순서대로 어떤 그 지시해 놓은 거잖아요. 나름대로의. 그것이 이제 사실은 프로그램이고, 사실은 컴퓨터 시스템은 바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다라고 해도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드웨어는 단지 뭐예요? 껍데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드웨어만 가지고 뭐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요. 바로 이 소프트웨어가 동작이 돼 있어야 소프트웨어가 필요하고 동작하는 데 있어요. 컴퓨터를 동작하는 데 필요하고 이 소프트웨어들은 다 프로그램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시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여기 있는 것처럼 프로그램은 여기 있는 것처럼 작업 지시서라고 이해를 하셔도 되고, 우리 수업의 맨 마지막에 보면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파트를 배우는데 이 알고리즘을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사실은 컴퓨터에다가 주면 걔가 자동적으로 일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을 뭐라고 부를까요? 자,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을 직업으로 하고 있는 사람. 저도 그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사실은 제가 교수지만 교수 전에는 저는 뭐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요 일을 했었거든요. 또 다른 말로는 개발자라고도 불러요. 그렇습니다. 프로그램에다가 ER만 붙이면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프로그래머입니다. 사실은 저는 프로그래머였어요. 그리고 저희 학부, 제가 이제 컴퓨터공학부에 있는데 컴퓨터공학부 학생들한테도 얘기하는 게 너희들 졸업하면 프로그래머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저는 나름대로 프로그래머라는 직업이 상당히 저한테 잘 맞는 직업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프로그래머가 잘 맞지 않는 사람들 많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컴퓨터를 우리가 사용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여기 왼쪽에 보면 이걸 뭐라고 불러요?
이거 뭐죠? 이거 뭐죠? 이거 많이 쓰는데? 요거. 아, 그렇죠. 이 계산기거든요. 그럼 계산기도 컴퓨터 아니야? 라고 하는데, 계산기는 컴퓨터라고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자, 일반적으로 컴퓨터는요, 하나만 일을 하지 않고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도록 설계가 돼 있어요.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 PC 사면 뭐예요? 일 하나만 하나요? 뭐 채팅도 하고 게임도 하고 그러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드웨어는 그대로 놔두더라도 동일한 하드웨어에서 프로그램을 바꿔가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이제 여러분들 수업 끝나면 파워포인트 내리고 인터넷 익스플로러 내리고 저도 이제 문서 작업할 거 있으면 워드 작업들 할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을 하나 얘기하자면 범용성이에요. 그러니까 다양한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프로그램들은 각각 목적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아까 일러스트레이터 얘기했던 학생이 있었죠? 일러스트레이터 왜 써요? 이미지 편집하려고. 그렇죠? 카카오톡 왜 써요? 메시지 보내려고. 목적이 다 다릅니다. 그렇죠? 인터넷 익스플로러 같은 경우 탐색기 뭐 뭔가 찾으려고 쓰는 것처럼 자, 전문적인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해당되어지는 프로그램들이 각각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니까 점점 이제 그 하드웨어의 가격은 저렴해지고요. 요즘에 하드웨어 가격이 저렴해진다는 걸 너무 쉽게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요즘에 컴퓨터 한 50만 원 정도면 용산에서 요즘에 맞춘다고 하죠. 50만 원 정도면 만들어요. 그렇죠? 그런데 스마트폰은 정말 비싸죠. 150만 원씩 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보면 이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것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컴퓨터가 만들어지게 된 시작부터 얘기를 할게요. 맨 처음에 초기 컴퓨터는 사실은 어떤 사람은 고대 여러분들 뭐 중국에서 만들었던 주판 아시죠? 주판 모르는 학생 많더라고. 주판을 최초의 컴퓨터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제 개인적인 의견은 어떤 것을 최초의 컴퓨터 시스템, 초기의 컴퓨터의 모양을 갖췄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찰스 베비지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그 해석기관이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이 만들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만든 해석기관은 문제풀이를 위해서 만들었어요. 어떤 문제였냐면 미분, 수학에 보면 미분이 있거든요. 미분 문제를 풀기 위해서 만든 기계가 해석기관인데 여기 오른쪽 보면 그림이 나오죠. 여기 있는 것처럼 얘는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컴퓨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기계식 컴퓨터죠.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 야 이게 무슨 이게 컴퓨터야? 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사실은 제가 얘를 컴퓨터의 초기 모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여기는 해석기관은 컴퓨터,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가 뭘로 구성되어 있냐면 중앙처리 장치, CPU라고 하고요. 메모리, 자료를 저장할 수 있는 저장 장치예요. 그 다음에 입력, 출력 장치를 나름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를 입력해가지고 하게 되면 이 문제가 이 기계가 움직이면서 처리 결과를 중간에 어딘가 담아놓고 그 다음에 결과도 보여준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게 최초의 컴퓨터 시스템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제가 여러분들 위키피디아 링크 하나 보여드렸죠. 컴퓨터 역사. 거기 보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올 거예요. 자, 이게 왜 컴퓨터의 원형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냐면 이 컴퓨터를 해석기관을 실제적으로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기능을 담당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지? 얘는 프로그램이 동작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최초로 프로그램을 했던 분이 계신데 바로 여자분입니다. 오른쪽에 계신 사진 나오죠? 사진이 아니라 이거지? 그림 나오죠? 이분이 바로 누구냐면 에이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분이고요. 혹시 ADA라고 하는 걸 검색하시면 컴퓨터 프로그램 랭귀지 이름이기도 합니다. 최초의
프로그래머는 여성입니다. 아주 재밌게도. 그래서 이 분의 이름을 따서 만든 프로그래밍 언어가 바로 에이다라는 프로그래밍 언어이고, 이 사람이 설계했던 에이다 러브레이스라는 사람이 설계했던 프로그램은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의 기능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조건이 되면 어떤 다음 공식으로 수행을 바꿔, 이런 기능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분은 아주 유명한 게, 이분의 아버지가 되게 유명해요. 영국의 바이런이라고 하는 시인입니다. 자, 철학자이시기도 하고요. 자, 이거는 사실은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컴퓨터예요. 기계식 컴퓨터이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최초의 컴퓨터의 모양은 기계식 컴퓨터지만 해석기관이 가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는 뭘까?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게요. 자,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는요, 우리가 사용하는 현대식 컴퓨터는 일단 기계장치가 아니고 전기장치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무슨 장치요? 전기를 동작에, 그러니까 동작에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전기를 사용하는 거예요. 두 번째, 아날로그가 아니라 디지털로 운영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뭘로 운영된다고요? 디지털로 운영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내장 프로그래밍 방식을 채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좀 이따 설명드릴까요? 자, 그런데 여기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오른쪽 잠깐 보세요. 오른쪽에 여자분 두 분 계시는데 두 분이 직업이 뭘 것 같아요? 남겨주세요. 여러분들 남겨주신 거 가지고 제가 두 번째 수업 체크할 거거든요. 그래서 자, 두 번째, 자, 그림에 보시면 여자분이 뭘 하고 있는데, 이 여자분의 직업이 뭘까요? 사실 앞에 나왔었어. 뭘까요? 알아맞혀 주세요. 어우, 야, 장어진 학생. 예. 이게 순식간에 다들 맞히시는데요? 예. 안녕하세요. 예. 직업, 예? 자, 프로그래머예요, 프로그래머. 그래서 아주 재밌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그 최초의 프로그래머가 있잖아요. 바로 남자가 아니라 여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최초의 프로그래머 중에 한 분이 해군에서 사용했던 컴퓨터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최초의 프로그래머이기도 하지만 해군의 최초의 여성 장군이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이 현대적인 컴퓨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자, 이 페이지 여기서부터 설명을 드릴 거고요. 시간이 지금 거의 다 됐습니다. 그래서 10분 정도 쉬었다가 진도를 나눌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컴퓨터 하드웨어에 대한 내용부터 설명을 좀 드리면서 두 번째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페이지는 교재에도 나와 있죠? 교재에도 나와 있으니까 교재에 있는 것을 보시고요.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28분입니다. 28분이고요. 9시 28분이니까 40분의 수업을 숙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 뵐게요. 바로 들어오세요. 예. 같은 링크로 들어오시면 돼요. 같은 줌 링크로 들어오시면 됩니다.